비싸다. 이수역 5번 출구에서 네, 사고가 났는데 비싼 수업료를 또 내게 생겼네요. 어차피 뭐 보험 처리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운전자가 좀 난폭하게 했고 그걸 좀 잘 참고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재수 똥 밟았네요. 뭐 남 탓할 거 없이 국회에 한번 새벽에 가보겠다고 깝쳤다가 사고가 났고, 여기 뭐 어쨌든 뭐 운전자분이 좋게 하자고 얘기를 해서 5대5로 원만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 씹새끼가 무조건 경찰 부르고 말이죠. 보험 처리한다고 말이죠. 개새끼가 자기가 먼저 그 운전을 개같이 좀 하신 거를 사과를 어쨌든 받았는데 큰일 납니다. 좀 난폭 운전을 하시는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한다. 어쨌든 정리하면 사고자분이 접수를 좀 원만히 해서 5대5로 하자고 얘기했더니 CR도 안 먹히네요. 자기가 먼저 난폭 운전을 했고 제가 따라가서 이제 언쟁을 벌이다가 좀 접촉이 난 건데, 어쨌든 비싼 수업료 뭐 이렇게 예술 작품 봤다고 치고 보험 처리 해야죠. 뭐 감정 상할 거 없고 저도 사과를 했고 운전자분도 사과를 했는데 차량이 뭐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보험 해드려야죠. 뭐 그렇다. 어쨌든 그 평화적으로 시위 요즘에 한다고 하는데 새벽에 조금 잠도 안 오고 좀 마음적으로, 그래서 12월 11일 수요일 한 새벽 한 3시 반 됐네요.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는 동안 산책을 좀 하고 있고 한 2-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미안. 야, 살았어. 미안해. 더 지금 안 나보다. 일로 와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일로 안 봐. 너 죽어. 일로 와, 일로. 헤이. 일로 와, 일로 와. 혹시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사당에 뭐 처음 가보는데 유치원도 있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뭐 비싼 여기까지 와서 컨텐츠를 좀 뽑아야 될 것 같기에. 네. 한강 어딘가인지는 모르겠지만 63 빌딩 같네요. 옛날 여기 그때까지만 해도 이만한 건물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워낙 건물들이 많아서 사과를 일단 했습니다. 뭐 괜찮다고 하고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어서 사과는 드렸고, 어쨌든
인간적으로 상대 측이 먼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좀 제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걸로 정당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저도 난폭하게 좀 먼저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거여서, 먼저 사과하시면 나도 사과하겠다. 이제 좀 언쟁이 붙어서 조금 그랬지만, 사고가 저는 부딪힌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어쨌든 바로 경찰 부르시고 뭐 보험 접수도 해드렸기 때문에 원하던 대로 처리가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처리를 떠나서 서로 몸 안 다치고 그랬으면 됐다. 지금 몇 시인가요?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고, 요즘에 뭐 무슨 봉인가요? 뭐 콘서트처럼 하던데 친구들 MG 사람 모이고 하면 좀 어수선하고, 그냥 드라이브 마음이랑 같이 좀 마음은 자고 있고 해서 국회 쪽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다 뭐 인원 배치 경찰들이랄지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다 정비 안전하게 계시겠지만, 뭐 저희 가서 제가 뭐 뿅망치는 그 뿅뿅 망치 하나 사가지고 가서 나름의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태권보이 부위가 나오는지 그 내비게이션 검색해 보니까 국회 의사당 그 주변으로 해서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어떤 국회의 역할이 여야 어떤 집권 여당 여소야대의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계엄령이 해제가 됐다라는 것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잘 작동이 됐다라는 게 무엇보다 잘 작동되고 있고 라는 거를, 이게 뭔 소린가 싶게 말이죠. 어쨌든 야당이 많아서의 어떤 그게 아니다. 국회의사당을 가는 나중에 좀 심심해서 좀 복잡한 심경을 좀 토로 넋두리 해봅니다. 괜히 남폭 운전자분한테 저도 남북 뭐 좀 시비가 붙어서 깝깝했는데 5대5로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했는데, 운전자분 싫대요. 자기는 뭐 받을 건 받아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그럼 내 차는 자차 없어가지고요. 탑차 뭐 자차를 왜 넣습니까? 그렇게 됐다. 국회 거의 다 와가는데 어디가 양화대교. 야, 이거 지나가다만 보고 멀리서 그 돔인가요? 파란색 태권부이 나오는 돔, 그렇게만 보다가 멀찍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처음 가보네요. 나름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들 MG가 국회로 모이지 않았나. 뭐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고 다 모인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야, 어디로 가? 한림 성심병원도 있네요. 여기 어디요? 자, 어딘지 모르겠네요. 여기 뭐 저길 거예요. 사복경찰들도 이렇게 돌아다니실 거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한강공원 멀리서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국회 돔을 보려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오중이 떠중이 또 국회로 다 모일 거기 때문에 감시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안보가 개판 5분 32초 3분 전이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산 빌딩. 야, 이게 여의나루 마포대교. 아, 절로 가서 되는데 일 잘못 왔나? KBS가 보이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기 어디야? 자, 아, KBS 신간 쪽인데 제가 이쪽 옆으로 잘못 빠졌네요. 잠깐만, 여기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기가 KBS래요. 네, KBS 파이팅. 네. 많이 바다 수신료에 같이 공의 어떤 그 공공의 그 저기가 바로 섰으면 합니다. 아무리 좀 허술하다 하더라도 저기 멀리 많은 뭐 여의도 많이 저기 많은 어이구 sorry 많은 그 63빌딩부터 많은 그 건물들이 모여 질비해 있고. 야, 새벽에 오니까 그래도 차가 없네요. 이쪽이 한 대도 안 보여. 한 대도. 평화롭네요. 이럴 때 얼른 이거 잘못 왔구나. 여기 어딘가요? 캠핑하기 좋네요. 여기 캠핑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여기가 어디야? 무슨 자리야?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셋 강생태공원도 보이고. 별별 사람들이 다 오실 텐데, 뭐, 이걸, 글쎄요, 어떤 어그로,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취지보다, 그럴 분들은 없겠죠. 네.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역사적인 의미의 여의도 공원, 이쪽하고 다 연결되는. 영등포구로 들어가는군요. 네,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들어가나요? 서울 윤중초등학교, 서울 윤중초등학교도 보이고, 시약연금 서울센터, 한국투자증권,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네. 강남, 여의도, 압구정, 뭐 이쪽이 팝스라고 하나요? 네. 어쨌든 참
다이소에서 샀는데 별로 마음이 복잡하고 살라운스러울 때는 참 좀 자중을 좀 해야 된다 새삼 다시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상실의 시대, 억누리고 억압받는 참,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후로 가장 큰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격동의 한복판 AI와 VR, 증강과 평강 현실인가요? 뭐라고 하나요? 그걸 어쨌든 AI 시대의 어떤 그 변곡점의 대벽동기, 현실과 비현실이 구분이 잘 안되는 가장 한복판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지금 새벽 4시 반 정도가 됐네요. 26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 광화문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여의도 역인데요. 네. 신안 산선 북선 전철도 생기고요. 어쨌든 급변화하고 언제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시대, 설사 뭐 당장 무슨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어색하지 않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영화는 이제 뭐 웬간한 영화는 이거 실화냐도 재미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주의자 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절 초반에 왜 좋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네. 김건희 여사도 좋은 마음에 있었지 않았을까. 뭐냐 이게, 방송 장비들이냐? 어디로 가래? 이 새끼는 편말을 좀 어디 가서 좀 모여라, 이렇게 쎄쎄쎄 좀 해라, 이렇게 좀 여기 가서 봉헌 들어라, 이렇게 좀 축제 분위기 좀 해놓고 말이지. 좀 저희가 국회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로봇 태권브이가 나오는? 아, 어두워서 안 보이나요? 자, 저기 이제 로봇 태권브이가 나오는 보이는 돔인데, 뭐 악질 화이트 진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라, 뭐 각종 뭐 플랜카드, 뭐 분란을 조장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물타기랄지 뭐 여러가지, 혹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을 수 있고 실제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자칫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웃을 수 없는, 결코 웃지 말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현실. 별의별 참 근현대 사회 참 아픈 현실인데, 호텔도 보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다녀갑니다. 네. 뭐 방송 대기 차량들도 보이고, 철새처럼 좀 홀가분하게 죄는 털고 좀 새 시대를 열어 조금 하야해서 음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죄는 죄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안이 중요합니다. 죄값은 죄고 사람은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부분이 믿고자 하는 신념이 그게 진실이면 진실이라고 존중해주고, 그게 죄가 되면 죄값은 치러야죠. 네. 그들의 신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믿으면 옳은 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KBS 어린이집을 찍고 왔는데, KBS에도 어린이집이 있네요. 네, 그 국회 쪽 인근에. 장독댁 맛집도 보이고요. 이 주변으로 해서 아마 국회가 많은 상징성을 띠게 될 겁니다. 저기서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로버트 태권브이 나올지도 몰라요. 여기가 KBS인가요? KBS 본관이네요. 네. 1박 2일 재밌었는데 프로그램들 건강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공공의 이익,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선에 집중하고 선한 영향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선행이 된다면 악으로서 분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실제 조직들에 관심을 안 두면 되는 것이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지 않나. 악이 없다고 뭐 자를 것이 아니고 그들도 존중받아야죠. 그들의 신념이라면. 근데 죄가 되면 악이 죄가 되면 안 되죠. 남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KBS의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상이죠. 더 좋은 옳은 방향으로 돼서. 자, 여기에서 많은 1박 2일 일ci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요즘 저는 TV를 잘 안 보질 않아서. 자,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어딜 찍어야 되냐? 이렇게 뺑뺑이 도냐? 주소를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어딜 찍어? 정인에게는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네. 잠을 좀 저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조용하게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이 집 나오면 개고생해요. 사고나 다행히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자중하고 절제합니다.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24년도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아이고 잘못 왔네? 아닌가? 잘 왔나? 네, 잘 왔네. 한강도 보이고 어떤 내비게이션도 때려 떨어지고 말이죠. 지금 양화대교도 나왔는데, 자, 핸드폰 이거 신고하면 뭐 잡히나요? 운전 중에 벌금 나오나요? 자. 참 국제적인 정세랄지, 그리고 국가의 존폐 위기 때문에 개인사를 포기하시려고 극단적인 정신분열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만큼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개인의 삶의 가치를 국가에 계시는 분들도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싶게 이제 가야죠. 네, 아내님을 말 듣고 약 집까지는 한 50분이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안전운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지금 여러가지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경 각자, 그리고 뭐 구속의 기로에 놓이고 구속되고 절차의 어떤 과정적인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하네요. 왜냐면 즉각적인 체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은 계엄 해제가 되고 올바른 군인이 있었다면 일단 선 조치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주의 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용사 국방부가 맡고 있었을라나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계엄이 선포가 되고 해제가 된 그 자정 3일 자정 넘어가는 3, 4일 정인과 박근혜 정부 탄핵 시점에 여기 왔었던 지역 쪽이네요. 여기 밥을 먹고 갔었던, 아닌가? 영등포인가? 영등포 여기구나. 어쨌든 여야 공방을 떠나서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혼란을 조장할 필요 없고, 정파적인 존립, 어쨌든 국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 뭐 친윤이던 뭐 친한이라고 하나요? 한동훈 파던 윤석열 파던 뭐 그거 어차피 다 논아 먹어서 자리 지키려고 하는 어떤 싸움이실 건데, 글쎄요, 시간 끌기 용이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즉각적인 체포가 군인이 나중에 사형 언도 받고 이제 뭐 그럴 지연정 군법에 회부돼서 지연정 그런 군인은 없는지 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그렇다 해서 뭐 총 들고
7탄으로 들어갈 건 아니고 그냥 뿅망치나 이렇게 해가지고 끈 같은 거 해가지고 자꾸 내포박해서 나오면 되지 않나요? 뭐 하긴 경비원들 지키는 경비원들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겠죠. 아무리 허술하다고 해도 용산 대통령실 어떤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를 지키는 경호 라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호락호락해서 체포가 되지는 않았을 거고, 어쨌든 환상적인 판타지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즉각적인 체포가 됐어야지 마땅했었다. 개인적으로 겸 해제가 되고 시간의 여지 없이 그런 명령들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통화를 한다든지 어떤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디 이렇게 해서 찌라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써준 레딩이 아니고 이미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계엄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의 계엄령 문건에 관련된, 그리고 댓글 부대랄지 여러 실제 극우주의 단체랄지 여러 행동 강령이 있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다 준비가 됐었던 거고, 그걸 가져다 썼던 안 썼던, 새롭게 정립한 것이던, 어쨌든 뭐야 이거 이쁘다. 선포, 계엄령 선포. 참 재밌네요. 마치 FPS 게임을 하는 것처럼 좀 답답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는 동안 좀 마음을 풀어봅니다. 그래도 막연하게 마음으로 품고 있던 어떤 이런 분노랄지 이런 걸 조금 와서 한번 털고 가고 하니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배들, 앞으로를 대한민국을 짊어질 MZ 친구들이 주말 전후로 해서 체포가 될까요? 어떻게 구속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 오셔가지고 관광부 이렇게 파티도 한다고 하는데 잠깐 뉴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뭐 감히 인생의 선배라면 선배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고행성세랄지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남겨보는 일련의 모든 것들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설사 이제 조금 말실수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떠드는 푸념들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인정하고 수정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제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어쨌든 정리하면 후배들을, 이 시대를 대한민국을 살아가들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뭐 말할 저기가 없네요. 요즘은 출산도 안 하고 점점 이렇게 인구가 많이 급절벽으로 떨어지는 추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나요? 동물이나 보면서 말이죠. 지나가는 새나 이제 보고 감상하고 구구구구. 그렇다. 어쨌든 주어진 대로 소소한 것 그 가치를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이 2024년 현대는 기본적인 복리후생이랄지 국가적인 안전망, 아무리 못난 대한민국의 병폐라고 하더라도 복지 시스템, 복리후생이 아니죠. 여기 무슨 복리후생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국가의 어떤 속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던 안 하던 세금 다 내잖아요. 뭐 사갈 때 뭐 텍스 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떼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잘 찾아보면 그게 민주적인 시스템이고 다소 번거롭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노력을 해서 찾아봐야 되는 것도 민주적인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그렇게 아무나 너도 나도 다 찾아먹는 시스템이면 우후죽순 참 분란이 더 어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민주적 시스템의 장점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언니네 식품 창고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림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박스카에 눈도 보이고 말이죠. 복지 시스템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곳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할지 그리고 도서관 이용 관련된 정부적인 복지 시스템이 되어 있다. 문화적 혜택도 누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많은 생활체육시설도 그렇고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얼마든지 피폐한 가난의 어떤 그늘을 조금 덜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해방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는 것보다 정서적 피폐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개선의 의지를 조금 스스로 감옥을 쳐놓고 마치 희생양이 어쩔 수 없이 된 것인 양 조금만 본인 스스로가 탈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스스로를 저평가하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깨워줄 수 없습니다. 정신은 저는 최소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내온 바로는 제가 계속 잠겨 있었을 때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현실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들의 부모 세대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더 없고 더 힘들었음에도 아예 그럴 겨를 없이 살아오셨던 것들에서 오히려 더 배워야 되고 CJ 제1제당 화이팅! 대한민국 기업들도 많이 살아나야죠. 조금 외환적으로도 낙수 효과를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개인 가릴 것 없이 개인 자체가 기업이라는 개념이라고 할까요? 마인드?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야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실제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하면 여기 끝도 없기 때문에 이왕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합니다. 뭐 이루어지지 않을 꿈, 꿈이라도 꿔야지. 어떻게 합니까? 로또나 사고 이거 한 주 희망 또 갖고 살고 희망만이 인간이 할 수 있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한다고 하는데 내 할 바 쓰레빠고요. 어쨌든 안 좋은 마음 가질 것 없다. 이왕이면 그래서 조금 저희 후배들 혹시라도 혹 한 분이라도 조금 제가 에너지가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한 독백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1년의 것들이 나중에 자양분이 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빼박 텐트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발돋움할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남겨봅니다. 한 40분 정도가 한 10분 왔네요. 10분을 달렸나요? 10분 동안 떠들었는데도 엄청 1시간 이상 떠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운전할 겁니다. 두 손은 놓고 있어요. 네, 운전 중에는 핸드폰 만지면 안 되거든요. 광명교를 지나고 있고 1km가 남았네요. 적막한 밤입니다. 서서히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까 출발했을 때만 해도 한 3시쯤 나왔었는데 지금 5시 반부터 이제 조금 일찍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서서히 바빠지는 하루의 시작인 시점일 텐데 오늘은 저는 조금 밤샘 그리고 철야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일 개인 작업도 있고 물론 뭐 그렇다. 한강인가? 괴롭지 않을까요? 제 직구는 아무리 철면피 그냥 얼굴에 철판 깐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래도 본능적으로 사람이 이건 아니다라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불안할 거야. 잠도 안 오고. 그와 이 앞 집단에 연계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있고 그걸 무마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면피의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할 때 굉장히 뭐랄까요, 금천교를 지나가고 있고 피곤하고 머리 아플 텐데 그냥 즉각 있는 걸 뱉어내고 털 건 털고 하면 잠도 잘 오고 밥도 마실 수 있을 거고. 참 그렇다. 인간적으로 좀 감이 식은 체짐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제는 각하 내외가 아니고 그냥 윤석열 씨, 김건희 씨지만 그들도 왜 따순 밥에 왜 어느 집에 가면 귀한 자식 부모, 형제, 가족이 아닐까요? 참 큰 죄를 대못을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워 침 뱉기를 굉장히 어떻게 어디까지 이제 갈지는 모르겠으나 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울러 그들 걱정할 때가 아니죠. 그들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저도 로버트 태권브의 그 돔 한번 보겠다고 와가지고 괜히 사고 나가지고 말이야. 아이씨, 아니 지복장 사과를 해줘야지.
그럼 내가 그냥 안 따라고 갔지. 그냥 집에. 아니, 집에 냈다. 괜히 따라가가지고 씨. 확 앞에 끼어들어와서 내가 순간 바보같이 그걸 따라가서 제 잘못이죠. 뭐 북한에서 걔 암살 시도해서 보내려는 보내고 남한에서 북한으로도 보내고 서로 왕래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첩이 진짜 실제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 뭐 인터넷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전담, 사이버 전담 실제 부서가 있는 것처럼 이미 김대중 DJ 정권 당시에 깔렸던 인프라에 다 모든 것이 있지 않나요? 해안을 가지고 실제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고야. 지구 생태계 보전과 뭐랄까요, 지구 생태계 보전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리사이클링이 실생활에 도입이 되고 기업들을 움직이고 위선의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빨대 아끼고 이래서 뭐 지구가 되돌아옵니까? 개인이 희박한 일이고 기업들과 어떤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런 소모적인 것들 소요 사태들이 없어져야 된다. 예루살렘이랄지의 그런 어떤 분열들 이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안전운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시끄러워요. 그런 어떤 것들이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되고 지구 환경 보전과 연계된 사업들, 기업을 움직이고 실생활에 보급이 되고 정부 관료들도 그런 사업에 확장이 돼야 실무적으로 예산도 쓰이고 하지 않을까요? 자꾸 엄한데 사람들 조장하고 혼란을 조장해서 그렇습니다. 참 김치국을 마시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괜히 장악했을까요? 트럼프와 손잡고 차라리 아싸리 글쎄요, 뭐 남 집안 살림 뭐 볼 것도 없지만 더러운 사람 다 더럽지 않나요? 사람 그 가운데에 일할 사람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기업이면 돈은 이윤을 남기고 돈 번다고 해서 돈의 혈안이 돼서 그게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죠. 많이 벌어도 좋은 데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벌고 왜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멀리 내다보는 것, 화성이던 어떤 지구 대기박건의 어떤 무언가의 사업을 자꾸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주고 그렇다. 그런 어떤 기업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던 공기업이던 이씨 뭐야, 조금 끌려다니지 말고 이를테면 유튜브 플랫폼처럼 그런
플랫폼 사업이 성공하고 네이버 라인 사태처럼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카카오처럼 털리지 않고 온전하게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CJ ENM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배분하고 더욱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 좀 독점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성을 갖고 편향적이지 않고 조금 그렇다 이러면 또 CJ 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본래의 취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이 잘 됐으면 합니다. 네. 반짝 한류가 아닌 문화를 넘어서서의 어떤 세계화 시장에 이바지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 MZ 세대들 2000년생 2020년생쯤 하면 그 후배들이 볼 세상은 엄청 다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조금 아픔을 위로받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겪지 않아도 될 혼란 그리고 굳이 험한 길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저마다 원하면 가야겠지만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조금 덜어내고 더 좋은 쪽에 좀 쏟았으면 좋겠네요. 네. 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네. 엄청 많이 온대? 다섯 시 3분 정도가 됐고 한 30km, 27km 정도가 남았네요. 갓길 쪽에 차를 좀 대고 오줌을 좀 싸고 가야겠네요. 아니야, 나오면 안 돼요.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한들 운명을 달리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참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고, 혼란스러울수록 시대와 개인사가 됐던 가정사가 됐던 국가적인 세계사적인 일이 되겠던 그 밖의 일이 됐던 정신 바짝 챙겨야 된다. 그리고 복잡하게 볼 것 없고 순리대로 소소한 것, 그리고 오늘 또 복잡했지만 작은 소소한 것들의 리스펙, 그냥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 게 인간 본연의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자꾸 이렇게 존폐, 존망, 요즘 MZ들 표현 말맞다나 헬 조선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과 진보, 보수, 여야 공공방을 떠나서 그냥 살아가는 모두 국민들 모두가 있는 한 국가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진 않는다. 힘을 갖고 매 역사의 순간마다 지점마다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촛불과 여러가지 태극기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모여서 싸우던, 그래도 어쨌든 이어왔기 때문에 참 원만히해서 이번 사태도 잘 일단락 되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산책을 들렸다가 갈까요? 차를 가지고 한번 안에까지 들어와 보네요. 좀 평소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는데 대운동장까지. 몸도 마음도 조금 애잔한, 은은하게 또 빡치는 듯 만 듯 하기도 하여 여기를 이제 마음이가 산책을 하죠. 그리고 예전 우리 마음이가 식구가 되고 반려인과 반려견으로서 내가 걘지 사람인지 헷갈릴 때쯤 여기에서 처음 아이 시절 훈련을 하고, 여기도 잠깐 풀어주고, 또 이쪽에 올라가면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아마 독산성로 쪽으로 해서 또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등산로도 잘 되어 있고, 이쪽 많이 좀 다녔었네요. 네, 예전에 그랬다. 조금 정서적으로 좀 힐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림대, 아니 그 한신대, 예, 어떤 재단이 올바른 재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준하 장군의 기백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드님이셨나요? 네. 모르겠네요.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 막혀 있구나. 안 뽑히나? 잠겨 있나?
정문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이쪽에 연결이 안 되네. 하나만 빼면 나갈 것 같은데. 아니, 나오지 마. 아이고, 다시 돌려 나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재단이 어떻던 장준하 후손들의 장군의 후손. 네, 재단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고, 판신대학교가 신학대학이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학과도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저희 친 조모이신 조선여 조모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죠. 인간사의 영역 외의 것들은 들여다볼 것 없고 하늘에 맡기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믿던 안 믿던, 네, 하나님은 지구의 오존층처럼 존재하여야 하며, 네, 섬기기로 했다. 그것이 저희 조모께서 마지막 깨우쳐 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결기 있게 돌아가셨는데, 거짓말처럼. 네. 할머니가 믿으셨기 때문에 저도 따라 뭐 섬기기로 한 것으로 정의하렵니다. 네. 더 복잡하게 볼 것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한신대학교 쪽을 한번 돌려고 했는데 저쪽이 막혀서 이제 그냥 몇 시야? 또 정인, 네, 아내님이 또 일어나실 시간이 됐거든요. 가가지고 생과일 주스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저도 한 잔 먹고 도시락을 챙겨 드리고, 오늘은 좀 챙겨 드려야 할 것 같네. 며칠 또 못 챙겨 드렸는데. 그렇다. 여기는 이게 강남까지도 가고, 좀 홍보가 돼서 좀 4달러, 네, 바로바로 열어주잖아요. 회차면. 강남에서 이쪽으로 넘어와도 데이스트 코스가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쪽 조금 번화가 쪽으로, 인계동인가요? 수원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던데, 이쪽 한신대학 거리 활성화 사업 예산이 투여됐던 것처럼 조금 활발하게 조금 상권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기존에 터를 닦고 원주민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생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보다 오래 터를 잡고 계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고, 먼저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인계동으로 많이 나가시지 말고 여기 한신대 앞쪽으로 해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모여야 또 핫플레이스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집값도 이제, 집을 여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긴 하는데, 어쨌든 올해 12월까지만 정인이 출근을 하시고 퇴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한신대학교 거리가 조금 활성화가 돼서 이게 시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죠. 그나마
이 기점으로 해서 이 밑으로 쭉 조금 더 예산이 조금 적절하게 분배가 됐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들이 많았다 하고 보여지고, 어쨌거나 조금 더 좀 뭐랄까요, 꿈꾸는 한신 해서 더 투입되고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고 업무를 조금 해볼 예정이고, 대한민국, 네, 다이나믹 대한민국, 어려운 분들 기운 내시고, 제 스스로도 기운 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아니죠, 시작인데 시작인지 그렇습니다. 네.